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2%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욱더 낙폭을 현재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간밤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걸음 더 멀어져서인지 오늘 양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들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 반도체 흐름 어떠한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은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던 간에 기본적으로 사실 2% 이상 하락으로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장 초반부터 문제였던 것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력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요, 106선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번 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01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106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간밤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1%의 상승 흐름, 달러 지수는 106선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요, 세계 주요 6개 통화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 비중을 달리해서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비교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6선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6개국의 통화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엔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1,4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4월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들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배당금의 역송금 수요로 계절적으로 4월 달은요, 유출 가능성이 원래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달러 환율은요, 1차 저항선이었던 1,380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더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떨지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1달러에 팔았는데 지금까지는 1,300원이었다면 이제 1달러를 팔고 1,4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수출을 해서 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단순히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달러 강세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요, 달러 강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또 달러로 수익을 내는 환차익을 누려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해서 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0원 이상 오른다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상향 조정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이상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현대차 기아가 장 초반 비교해서 낙폭을 아주 많이 줄여냈고요. 오히려 현재 양봉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슷하게 자동차 수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중심으로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느 정도 오를까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1,320원대에서 1,34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2분기에 1,420원대까지를 상단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는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팔고 나갈까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코스피 영업이익단이 어쨌든 간에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래도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오늘 시장 안에서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안에서 쉽지 않게 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8만 전자, 8만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개되었던 이 지원금 이슈는 장기적으로 반도체의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이슈인 만큼 저희는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미국에서 체결된 삼성전자의 보조금 이슈가 아주 화제입니다. 이 미국이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TSMC에는 66억 달러, 그리고 인텔에는 85억 달러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 기업이다라고 하지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 대비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두 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패키징 시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R&D 시설을 건설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원은요, 칩스법 2022년에 체결된 칩스법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같은 TSMC와 인텔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을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하게 된다면 현지 반도체 생태계가 좀 더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단순히 여러 개의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미국 내에 17,000여 개의 생산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4,500개의 제조업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강력한 상승세, 반도체 시장의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설을 공개하겠다, 건설하겠다라고 밝힌 이번 칩스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섹터는 이 나노 공정과 그리고 소부장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와 TSMC가 나노 경쟁을 시작하겠다, 나노 경쟁을 본격화하겠다 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나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두 번째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양산 계획을 공개를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파운드리 그리고 나노 경쟁의 향방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단연 이 공장 확대에 따른 장비 확장도 기대가 되니까요. 국내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장비 기업, 대한민국 반도체 장비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시장 안에서는 쉽지 않은 흐름으로 반도체 시장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2% 이상 현재 하락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 하락이 지속될까, 혹은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파이널샷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